그래서 어느 날 핸드폰을 봤는데 자기 언제 와? 말투가 이상하잖아요. 자기 언제 와라니.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면접 교섭한다고 따라갔더니 캠핑에서 공간이 분리된 곳에서 애들은 따로 자고 그 둘이서 한 공간에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바로 덮쳐가지고 성관계하는 영상을 바로 또 사진 찍으셔가지고. 안녕하세요. 유아TV 이혼자라는 변호사 이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재혼이 깨지는 이유 3가지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자녀 때문에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어린 경우에 내가 전혼 자녀를 양육하지 않으면 면접 교섭을 하러 만나기 위해서 연락을 하고 전혼 배우자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배우자랑 같이 밥을 먹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아이 졸업식이라든지 입학식이라든지 뭐 이런 특별한 행사가 있으면 부모로서 거기 참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만났을 때 사실 밥 한 끼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혼 소송을 해서 꼴도 보기 싫을 정도로 이런 관계가 아니면 사이좋게 지내는 부부도 있거든요. 제가 협의 이혼 해드린 분 중에서 남편이 금요일 날 와이프 집에 빌보를 누르고 들어가요. 빌보를 누르고 들어가서 아기를 챙겨서 자기 차에 태워서 면접 교섭을 주말 동안 한 다음에 일요일날 저녁에 또 빌보를 누르고 애를 거기다 넣어주고 오는 그런 부부가 있거든요. 재혼을 한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재혼을 했는데 내 배우자가 전혼 배우자의 집에 빌보를 누르고 집에 들어가서 면접 교섭을 거기서 하고 다시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또 우리 사무실 오셨던 분이 있어요. 사실 그날 집에 가서 같이 저녁을 먹고 왔다는 거예요, 남편이. 근데 지금 이 배우자 입장에서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 안에 누가 있었는지, 애가 잤는지, 깨 있었는지, 그 이전에 사랑했던 사람이잖아요. 어쨌든 원만하게 협의혼을 한 상황이고. 그런데 이게 불안하니까 이런 게 또 갈등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정말 내가 면접 교섭을 하러 가는 건데 내 배우자가 지금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또 갈등이 오는 경우가 있고, 내가 안 키우거나 한쪽 배우자만 아이를 키우는 경우에 양육비를 줘야 되잖아요. 내가 안 키우게 되면. 나는 내가 직접 키우지 않고 있고 양육비를 뭐 이만큼 조금 주고 있는데 이 아이한테는 양육비가 너무 과다하게 든다든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재혼을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정확히 하면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막 돈 얘기 꺼내기 좀 그러니까 두루뭉실하게 그냥 양육비 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내 소득에 비해서 과다하게 협의 이혼을 하면서 뭐 많이 주는 경우도 있고 하잖아요. 아이가 어리면 면접 교섭, 양육비 이렇게 이혼 이후에 후속되는 이런 과정에서 오는 갈등 때문에 다투시고 그것 때문에 이혼을 하겠다고 찾아오신 분들도 있어요. 면접 교섭 과정에서 있었던 일인데 남편이 전혼 배우자와 자녀의 면접 교섭을 위해서 너무 자주 만나고 너무 자주 연락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여기도 재혼을 해서 갓난 아기가 태어났어요. 여기도 이제 가정이 이제 공고해진 거죠. 이혼을 한 지는 한 5, 6년 정도가 됐는데 전혼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고 하는데 이게 좀 정도가 지나친 것 같다는 거예요. 내 애가 이제 뭐 돌 좀 같이 났는데 남편이 애기랑 뭐 가족 여행을 갔다 오겠다고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다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었대요. 본인은 전혼에 뭐 자녀가 없었지만 둘 사이에 또 자녀가 태어났기 때문에 남편이 이해해달라고 해서 이해를 해주기로 했답니다. 여행 가는 건 정말 좀 이해가 안 가긴 했는데 캠핑을 가는 거야, 1박 2일로. 아빠랑 캠핑 가고 싶다 하면서. 근데 이해를 해줬대요, 우리 당사자가. 그것도 난 좀 배려심이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점점 뭔가 좀 이상하더래요. 너무 배우자랑 연락하는 게 잦고. 그래서 어느 날 핸드폰을 봤는데 자기 언제 와? 말투가 이상하잖아요. 자기 언제 와라니. 이번 주에 애들 언제 보러 올까? 이것도 아니고 자기 언제 와? 이상하니까 우리 당사자가 그 배우자한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냐니까. 그러니까 미안하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면접 교섭한다고 따라갔더니 캠핑에서 공간이 분리된 곳에서 애들은 따로 자고 그 둘이서 한 공간에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바로 덮쳐가지고 성관계 하는 영상을 바로 사진 찍으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사무실 오신 적이 있었어요. 진짜 안타까웠던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사람들 원래 가족이잖아요. 자기들 가족. 여기가 뭔가 진짜 내동댕이 처진, 바람을 들켰으면 미안하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냥 배째라 어쩔 건데, 여기는 이제 진짜 덩그러니 애기랑만 이제 남게 된 거고 원래 가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야, 남자가. 전처가 뭐가 문제냐, 원래 우리는 이렇게 뭐 관계가 좋았고 너만 아니었으면 지금 다시 재결합했을 거다. 진짜 그냥 당한 거잖아요, 우리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소송을 해서 이혼하고 위자료도 구했고요. 상간녀 소송도 같이 했습니다. 전혼 배우자가 상간녀가 된 거죠. 이 전혼 과정이 끝나고 나서 우리 배우자랑 만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그런 거랑 상관이 없는데도 마치 이거를 막 우리 가정을 파탄낸 사람처럼 대우하고 비난하고, 그러니까 이걸 견디기가 좀 어려웠죠. 결국은 당연히 위자료 주러 나왔고요. 친권 양육권 우리가 가지고 그렇게 해서 끝났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혼할 때 면접 교섭 하는 게 싫어서 차라리 우리가 키우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 내가 보이는 곳에서 오히려. 재혼할 때 자녀를 누가 키우는지도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또 두 번째는 양쪽 다 자녀를 데리고 오는 경우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데리고 오면 문제가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양쪽 다 자녀를 데리고 오는 경우는 보통 애들을 양쪽 다 키우려고 하면 한쪽이 돈을 벌고 한쪽이 돈을 안 버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보통 남자들이 돈을 벌고 여자들은 돈을 안 벌고 그렇게 하는데, 남편이 자기가 번 돈에 자기 자녀를 하는 거고, 와이프는 사실은 남편 입장에서 자기 자녀는 아니잖아요. 근데 원래 애 아빠가 양육비를 줘야 되는데 그걸 보조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같이 키우고 있는데 생활비를 같이 당연히 쓸 거잖아요. 자녀한테 똑같이 지원해주는 게 조금 어렵고, 아내 입장에서 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긴 당연히 전 남편이 양육비를 주고 키워야 될 의무가 있고, 여기는 본인의 자녀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어도 좀 이해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경우냐면, 양쪽 다 맞벌이를 하고 각각 전혼자녀를 한 명씩 데려오는 경우. 그러면 재혼을 할 때는 똑같이 잘 해주겠다, 내가 똑같이 하겠다, 근데 어쨌든 공평하게 대우하자라고 하면서 재혼 가정의 자녀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사는 경우에 진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본인의 자식과 배우자의 전혼 자식과는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안 그런 분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항상 문제가 되는 사건들만 보기 때문에. 근데 그랬을 때 똑같이, 그러니까 학원을 보내도 내 아이한테는 학습지 뭐 5만 원, 8만 원짜리 시키고, 아내의 자녀는 뭐 30만 원짜리 과외를 시켜준다든지, 내 아이한테는 백화점 브랜드 옷을 사준다면 아내의 자녀한테는 명품 브랜드 옷을 사준다든지, 재혼 가정이기 때문에 내 아이만 차별당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또 싸워요. 그것 때문에 더 이상 뭐 못 살겠다, 이런 사소한 문제들이 쌓이다 보니까 더 이상 참지 못해서 저를 찾아오시는 경우들이 또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혼은 반드시 깨지는 것 같아요. 특히 또 늦게 재혼을 하신 경우에는